자, 일단은 지수입니다. 지수라는 단어 처음 배운 거 아니지? 사람 이름 아니니까 김지수는 아니야. 자, 지수 뭘까? 지수. 오, 지금 배웠어? 지수 방정식? 네. 내가 언제 했어? 한 적 없는데? 중3 때 했던 것 같은데. 중3 때 지수 방정식 배웠다고? 지수 조금. 오, 그딴 거 없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내용 배웠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 뭔 뜻이야? 3을 그치? 3을 4번 곱한 거지.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이름이 있고 요것에 대한 이름이 있었어. 뭐였을까? 4. 요거 이름이 지수야. 그러면 3은 이름이 뭘까? 그치, 이걸 밑이라 그래. 기억나시나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지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연산이야 라는 내용까지 배우면서 여기 이 연산에 갖다 쓸 수 있는 성질도 몇 가지 배워서 한 2가지 정도. 기억이 날랑은 모르겠지만. 자, 오늘 해야 될 이 1강 지수 파트에서는 이것에 관련된 개념을 배울 거야. 형태를. 근데 이걸 내용을 좀 확장을 시켜서 배울 거다. 그래서 그 확장된 개념 안에서 어떤 특별한 형태꼴을 갖다 내용을 잡을 건데 여기다 뭘까지 내용을 겹붙일 거냐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루트라는 개념까지 결합을 시킬 거야. 형태가. 그러면 학생들이 의아해. 아니 지수하고 루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 자, 그러면 우선 지수가 뭔지 봤습니다. 좀 이따 내용을 확장시키면서 루트와 결합을 시킬 건데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 자, 지울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를 배웠는데 그 루트를 갖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명칭이 뭐였을까? 루트 3이지. 그치? 근데 이걸 갖다 다르게도 불렀어. 혹시 기억날라 모르겠다. 뭐라 부를까요? 얘를 이렇게 배웠어. 기억날까? 거듭 제곱 근삼. 이런 내용으로. 중학교 3학년 루트 배울 때 이 2가지를 다 배워. 그런데 명칭상 부르기 편하다 보니까 얘를 안 썼었어. 그냥 얘만 썼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1을 배우게 되면 요 루트라는 개념보다 거듭 제곱근이라는 요 개념에 물론 여기서 거듭이란 말을 좀 뺄 거지만 여기에 더 초점을 더 맞출 거야. 형태는. 그러다 보면 요 제곱근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무언가 내용을 만들면 지수라는 부분과 결합이 돼. 형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건들 내용은 뭐냐면 지수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볼 거고 제목이 지수긴 하지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지수랑 연관성이 생기는 제곱근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볼 겁니다. 근데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어떤 제곱근? 자,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봐야 돼. 자, 그럼 거듭 제곱근 뭐냐? 우선 예를 들게요. 문장적으로 봅시다. 문장적으로 뭐 할까? x의 n제곱 아니다, 이건 예를 들면 되겠다. 예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맞추자. 자, 3의 제곱근 얘를 찾고 싶어. 3의 제곱근 뭔 뜻일까 이게? 제곱근이잖아. 근이라는 것은 답을 말하는 거잖아. x의 값. 그렇지? 자, 얘를 갖다가 x라고 하자. 3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과 쟤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쓰는 내용을 좀 끄집어서 봐야 될 텐데 자, 3의 제곱근 말 그대로 제곱했을 때 근에 대한 내용이야. 다시 말해 뭐가 된다? 도대체 어떤 애를 제곱하면 3이 되냐고.
이해될까? 그래서 주어진 걸 갖다가 수식적인 내용 쓰면 뭐가 된다? x의 제곱은 3인 거야. 될까?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x는 어떻게 썼어? 풀마 루트 3이다라고 배웠지. 자,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야. 이만큼이. 근데 이거 내용을 좀 확장을 할 거야. 어떻게 확장하자? 주어진 부분에서 꼭 제곱해서 3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세제곱일 수도 있고 네제곱일 수도 있고 5제곱해서 3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줄 거야. 자, 예를 들었어. 여기다 내용을 바칠 거야. 자, A의 n제곱근은 x다. 자, 어떤 차이가 있어? 주어진 부분에서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n제곱근인 거야. n제곱근. n값은 1 이상의 자연수를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유리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화시켜서 나타내면 뭐가 된다? 주어진 부분에선 x를 n제곱한 게 a인 거야. 그래서 주어진 이렇게 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것부터 우선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 될까요? 그러면 여기의 목적은 뭐다? 그래서 x가 뭔데요? 그래서 x가 뭔데요? 그러면 주어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갖다 쓸 건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은 2였거든. 제곱해서 3 되는 거. 그럼 제곱해서 3 되는 거 값이 뭐가 있었겠지. 근데 제곱해서 3 되는 숫자를 계산하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무한소수꼴로 끝이 나지 않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근데 그걸 표현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뭘 빌려 썼다? 이 루트라는 기호를 빌려다가 쓴 거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저 루트라는 기호를 빌려다가 쓸 건데 주어진 부분에 특정 어떤 조건 형태의 미지수 하나 뭘 이렇게 문자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거야. 위에다가 n이라는 값을 조그맣게 쓸 거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될까 여기까지? 자,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오늘 처음 배우는 수원의 지수 파트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상황. A의 n제곱근은 x다 라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식화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x의 값은 다음과 같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된다? 얘는 루트 3이죠. 그치? 근데 얘는 루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루트라는 것은 어떨 때만 쓴다? 다음과 같이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만 써.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 n값을 여기다 쓴다는 것은 여기에 원래 2 쓰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2 썼어야 돼. 근데 생략하고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 루트 앞에는 2가 있었었어. 돼요? 그럼 뭐라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다? 루트 3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제곱근 3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뭘 쓴다? 얘는 루트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 어떻게 읽어? n제곱근 a다라고 읽어. n제곱근 a.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 어떻게 읽으면 돼? 5제곱근 a. 5제곱근이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얘의 정식적인 명칭은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말하는 거야. 서술 형태로. 그래서 원래 명칭은 5제곱근 3인데 그냥 편의상 5제곱근 하고 읽기도 합니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우선 머릿속에 담을 것은 이 내용부터. 될까? 됐죠, 여기까지? 자, 주어진 부분에서 거듭제곱근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부터 따질 건데 좀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고 했지? 이게 학교 시험이 잘 나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는 무엇에 대해서 형태가 바뀌느냐? 여기에 있는 n값과 a값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이 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 줘야 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거듭제곱근에서 중3 때 루트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었었거든. 왜냐하면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3 되는 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어차피 제곱하면 3 되니까. 플러스 되니까 상관없었어. 근데 얘는 이제 몰라. 왜? n 값에 꼭 2 같은 짝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홀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거듭제곱근은 무엇이다 라는 거 내용 보고 나면 이 거듭제곱근을 만들어낼 건데 주어진 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듭제곱근의 개수. 자, 어디에서 파생된다? x의 n제곱이 a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듭제곱근은 누가? x가 거듭제곱근이야. x가. 따라서 x가 몇 개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x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 어떤 형태꼴로. 자, 그때는 우리는 뭐에다가 초점 맞춘다? n값과 a값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 거야. 자, 여기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얘는 n이 짝수일 때, 얘는 n이 홀수일 때. 자, 예를 들면 좋아요. n이 짝수인 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루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얘가 짝수인 경우니까. 자, 그럼 따져봅시다. 첫째, a라는 값이 양수였어. 근데 n 값이 짝수야. 쟤 보면 돼. 그럼 x 몇 개 나와? 2개. 어떻게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어떤 식으로 2개 나올 거다? 다음처럼. 풀마 n제곱근 a. 이거 2개. 돼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요. 자,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값이 있겠어 없겠어? 복소수, 허수 아닌 이상은 없어. 근데 이 생각해야지. 이제 우리가 수 1부터 즉 2학년 과정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수학에서 이제는 우리는 허수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개념은 전부 다 실수 개념에서만 따질 거야. 따라서 짝수 거듭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는 없어.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자? 요 x의 값은 앞으로 우리는 뭐 취급할 거야? 실수에서만. 그러면 뭐야? 얘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될까요? 자, 그러면 n값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주 쉬워져요. 자, x 세제곱 27 되는 숫자하고 세제곱 마이너스 27 되는 숫자. 이만 따지면 돼. 자, 세제곱이야. 세제곱해서 27 되는 실수 뭐 있을까? 3밖에 없어. 한 개. 한 개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27 나오는 숫자 뭐 있겠어? 마이너스 3 있어. 자, 홀수 거듭제곱은 양수를 갖다가 홀수 거듭제곱하면 양수 나오고 홀수를 갖다가 홀수 거듭제곱, 음수를 갖다가 홀수 거듭제곱하면 음수 나와. 짝수 거듭제곱일 때나 이거 제곱했을 때 그냥 플러스 다 바뀌는 거지. 홀수 거듭제곱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야. 따라서 뭐가 돼? 이것도 한 개만 나와요. 맞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놓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여기다 뭔가 내용을 더 추가를 해줘야 돼.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서 이 표가 만들어지는 요 n값은 어떤 숫자 한정에서만 보자. 자연수 한정에서만 보자. 저 n값이 정수나 유리수나 실수로 바뀌면 이 개수가 달라집니다. 형태가.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 개념은 나중에 학교에서 언급 안 할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대로 될까? 자, 이게 거듭제곱근이야. 내용은 별거 없어.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콜? 이해되겠어? 자, 우선 거듭제곱근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거듭제곱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숫자잖아. 그럼 숫자면 연산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뭐 안 찍을 거지? 자, 우리가 중3 때도 루트를 배우고 나서 뭐 했어? 이 루트 가지고 연산하는 걸 배웠었어. 루트끼리 더할 때, 루트끼리 곱할 때, 루트끼리 뺄 때, 루트끼리 나눌 때 어떻게 했었는가? 똑같아. 여기도 거듭제곱근 가지고 연산할 수 있어야 돼. 자, 거듭제곱근의 연산. 자, 크게 따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루트랑 좀 달라요. 루트는 아예 거듭제곱 자체가 제곱이다라는 내용으로 딱 고정된 상태니까 그냥 그 루트 가지고만 연산하면 됐었어. 그럼 생각해봐. 자, 루트하고 루트를 더하거나 루트하고 루트를 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같을 때만 연산 가능했었지.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형태로 봐야 돼. 자, 첫째, 덧셈 뺄셈. 자, 주어진 걸 갖다가 덧셈 뺄셈을 할 때 n제곱근 a 값과 무언가를 계산을 할 건데 뺄셈 마찬가지야. 뺄셈도 똑같이 할 건데 주어진 부분에서 자, 뭐 k 뭐 할까? 뭐 알파 곱하기 n제곱근 a와 베타 곱하기 n제곱근 a를 계산한다. 이게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해지려면 어떨 때만 연산이 가능하다? n 값끼리 똑같고 a 값끼리 똑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얘는 연산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루트랑 똑같아. 루트 3하고 루트 2를 덧셈할 수 있어? 못해. 그렇잖아. 그럼 마찬가지 보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주어진 건 뭐가 된다? 쟤는 알파 풀마 베타에 똑같이 n제곱근 a. 되나요? 루트랑 똑같이 보시면 돼. 그때는 뭐였어? 루트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만 연산할 수 있다. 어떤 연산? 덧셈, 뺄셈. 근데 이제는 뭐까지 같아야 된다? 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까지 같아야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요 내용 생각해 줘야 돼.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건 뭐냐면 곱셈 나눗셈인 거야. 곱셈 나눗셈. 근데 이게 루트에 대한 곱셈 나눗셈하고 좀 달라지는 것이 앞에 n 거듭제곱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뭔가 성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해서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자, 곱셈입니다. 자, 어떤 연산으로 우리는 진행할 수 있다? 자, 뭐가 같아야 된다? 얘가 같아야만 된다. 저 거듭제곱근이 다르면 연산 못한다. 그때는 성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따라서 뭐가 된다? 쟤는 n제곱근 a, b로 계산할 수가 있다. 단, 조심할 건 여기에서 봐야 될 건 a 값도 양수이고 b 값도 양수일 때 무슨 볼 거야? 왜? 주어진 부분 이 안에 있는 것이 음수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 약간 연산에 대한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뭐 다른 성질 쓰면 되니까 우선은 우리는 성질 먼저 봐야 되니까. 됐죠? 자, 첫 번째 다음처럼. 자, 세 번째. 곱셈이 되면 나눗셈도 되겠지.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얘도 마찬가지. 같아야 된다. 다르면 연산 못한다. 무조건. 그래서 n제곱근 b분의 a. 됐나요? 자, 네 번째. 우리 이거 배웠지?
n제곱근 a가 있어. 전체 m제곱.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파생된 거야. 말 그대로 n제곱근 a를 갖다가 여러 번 m개 곱할 거니까 안에끼리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 될까? 자, 다섯 번째. 자, 이 다섯 번째부터가 좀 골치 아파요. n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었을 때. 자, 여기에서 요것에 대한 증명은 안 합니다. 왜? 주어진 것에 대한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증명은 나중에 이 거듭제곱근으로 증명하지 않고 지수로 증명을 해줄 거야. 지금 당장은 어떤 식의 성질을 갖고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m 곱하기 mn의 제곱근 a야.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여기는 m이라는 거듭제곱근과 n을 갖다가 곱해도 된다. 그래요? 그럼 주어진 걸 다음처럼 써도 되겠네. 서로 바꿔서. 왜? 어차피 여기 붙어 있는 n제곱근, m제곱근 곱할 거면 이것도 곱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가 가능해요. 될까? 내용 되겠어 여기까지? 자, 다음 여섯 번째. 자, mp 값 a의 mp제곱. 뭐 다시 말해서 뭐 있을까? 뭐 여기는 12, 뭐 여기는 뭐 4. 다시 말해 뭐 돼? mp하고 mp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서로수가 아닌 숫자였을 때.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m제곱근 a의 n제곱과 똑같다. 즉 다시 말해 뭐가 돼? 요거 약분된다. 되겠어? 하나의 성질이야.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증명은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연산으로 증명해 주지 않아. 나중에 지수로 증명을 해줄 거야. 될까요? 자, 거듭제곱근 연산. 잘 받아야 돼. 이따가 이거 가지고 연산할 거야. 됐죠? 별스럽진 않아. 뭐만 기준 잡으면 돼. 우리가 배웠던 루트에다가 뭔가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거듭제곱근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구나. 달라지면 성질들을 써야겠구나. 요 내용만 생각해주면 돼. 됐죠? 자, 거듭제곱근의 연산은 다음과 같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 루트랑 비슷한 거듭제곱근을 봤어. 그럼 여기다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야. 자, 지울게요. 자,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비교. 내용은 심플해. 자, 루트 2가 콜 루트 3이 콜. 그치? 똑같아. 자, A 값이 B 값보다 작다라면 똑같은 거듭제곱근에 대한 A와 B 값도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쌤, 근데 이건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요? 이게 되려면 같을 때만 쓰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안 같으면요? 안 같으면 그때는 지수라는 개념에서의 내용을 빌려다가 해석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썼던 어떤 거듭제곱근의 연산의 성질들을 좀 빌려 쓰던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n이라고 하는 거듭제곱근이 같을 때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생긴다. 다르면 그때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로 볼 거야, 형태를. 되겠습니까? 됐죠? 자, 내용 별거 없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할 거다? 새로운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들. 자,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거듭제곱근, 즉 루트 비스물이 생긴 거랑 지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겠네. 왜?
여기 내용 자체가 지수거든. 그러면 지수와의 뭔가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내용이 만들어질 것 같아. 자, 자, 지수의 확장. 아주 중요한 개념. 앞으로 n제곱근 a의 n제곱은 어떻게 바꿔 쓰죠? n제곱 좀 이따 볼까요? 자, 앞으로 n제곱근 a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a의 n분의 1제곱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세제곱근 2. 뭐야? 2의 3분의 1제곱.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 뭐가 되겠어? 주어진 건 n제곱근 a의 m제곱이었잖아? 그쵸?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쟤는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이겠네? 될까? 그리고 혹시 기억나실까? 자, 중학교 1학년 때 괄호 안에 거듭제곱이 있고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어떤 지수적인 방법, 어떤 법칙을 쓸 수 있다? 곱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의 n분의 m제곱이다. 자, 이게 지수의 합적이야. 주어진 건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거듭제곱근 연산을 갖다가 지수로 바꿔서 연산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권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왜? 거듭제곱근의 연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 좀 복잡해. 차라리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봤었던 지수꼴로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벌써 지수 가지고 어떻게 연산한다라는 법칙을 다 배웠거든. 그 내용 쓰기 훨씬 더 편하거든.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거듭제곱근을 지수꼴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연산할 때 지수로 만들었으면 훨씬 좋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지수 법칙. 자, 문제는 이런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지수 법칙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첫째, a의 0제곱. a 0제곱. 이거는 연산에서부터 볼까? 자, 이건 좀 이따 보자. 이거는 이따가 연산 내용에서 보고 그때 맞추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했던 거. 자, a의 m제곱이 있고 a의 n제곱이 있어. 물론 여기서 덧셈 뺄셈 의미 없죠. 그치? 자, 곱셈부터 합시다.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우선 첫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뭔 뜻이야? a m개랑 a n개를 곱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a가 몇 개 있는 거야? m 플러스 n개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제곱. 자, 이건 중학교 1회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나눗셈 뭐가 될까요? 나눗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산이 된다?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지. 그 약분이지. 여기 위에 a가 m개 있고 여기에 a가 n개 있어. 그럼 약분될 거야. 그 약분되고 남는 것만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건 뭐였어? m 값이 n보다 컸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의 7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그러면 분자에 a가 7개 있고 분모에 a가 3개 있어. 그럼 약분하고 a가 4개 남아. 어떻게 해? 그냥 뺄셈이죠. 간단하니? 자, 곱셈에 대한 지수 법칙은 지수끼리 더했으면 됐어.
나눗셈에 대한 지수 법칙은 지수끼리 빼면 돼. 이게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이 문제는 얘죠. m값과 n값이 같을 때랑 m값이 더 작을 때는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다가 추가가 되는 지수 법칙입니다. 자, m하고 n이 똑같아. 그럼 뭐가 되겠어? a의 0제곱 되겠지. 왜? 이 내용 쓸 거니까. 근데 m하고 n이 똑같으면 분자 분모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약분은 몇이야? 이거 1인 거야. 약수. a의 0제곱은 1이다. 즉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모든 숫자, 모든 문자의 0제곱은 1이다. 약속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계산된 결과물이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요, 쌤. n값이 n값보다 작으면 어떻게 써요?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볼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러면 있는 그대로 쓰면 뭘로? 원래 연산 내용 쓰면 뭐가 되겠어? 주어진 것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근데 좀 전에 봤지만 얘는 분수처럼 놓고 연산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뭐야? a의 3제곱 있고 a의 5제곱 있어? 약분했어. a 3개, a 5개. 약분하면 분모에 a 2개 남네? 그럼 뭐 돼? a 제곱분의 1이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질. 아하! 음수 거듭 제곱은 역수로 나타낸다. 음수 거듭 제곱은 역수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의 n-m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역수가 될 거다.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성질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음수 거듭 제곱은 무조건 역수야. 되겠어? 콜? 됐죠, 여기까지? 자, 좀 더 추가할까요?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문제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지수법칙의 m값과 n값은 얘처럼 유리수가 들어갈 때도 성립이 됩니다, 이제. 됐나요? 자, 다음 성질 뭐 있다? 이거겠지. 세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 아까 했잖아. 괄호에 대한 지수 법칙은 치수끼리 곱한다. 얘는 뭐 중1 때 했던 거니까. 네 번째. 쟤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거는 저거 먼저 되겠구나. ab의 m제곱 a분의 b의 m제곱 따로따로 거듭제곱해야 된다. 가능하죠? 자, 됐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지수법칙. 자,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있겠어? 자, 우리가 맨 처음 뭐 건드렸어? 거듭제곱근. 중학교 3학년 때 봤었던 루트라는 개념에다가 더 추가가 되는 형태들. 그걸 갖다가 지수와의 관계로 확장을 시키고 앞으로 거듭제곱근의 연산 내용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지수꼴로 확장된 내용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지수꼴로 확장된 내용을 바꿔 풀려면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완벽해야 될 것이고 새롭게 추가가 되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중1 때 배웠던 내용의 확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스럽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이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형태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지. 자, 1번. 자, 다음 주어진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잘 잡아. 한번 읽어보자. 27의 세제곱근, 루트 4의 세제곱근, 16의 4제곱근, 루트 81의 4제곱근은.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쉬운 걸 할까? 4의 제곱근. 오. 제곱살했나? 제곱근사인데 미안해. 오. 그렇지. 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뭘? 제곱해서 4 되는 수냐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래 있는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명칭이야, 명칭. 즉 다시 말해 뭐로 똑같아 얘는? 그 루트 4.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리은 뭐겠어? 얘를 말하는 거죠. 세제곱해서 27 되는 숫자. 얘는 세제곱해서 루트 4 되는 숫자. 이걸 찾으라고. 네? 자, 그럼 따져보면 오사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고치고 체크해야죠. 루트 3 몇이야? 2. 루트 81. 9. 이렇게 놓고.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을 찾죠. 자, 27의 세제곱근. 우선 볼게. 요것도 먼저 볼게요. 자, 27의 세제곱근. 뭘까? 그 세제곱근을 x라고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 문장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x를 세제곱해서 27 되는 x지. 될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첫째. 몇 개? 둘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냥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랑 실수인 x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랑. 자, x가 몇 개냐? 이거 어차피 방정식 아니야? 그렇죠?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3차 방정식 그 몇 개야? 3개야, 이게 3개야. 근데 실수인 거 몇 개겠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거듭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뭘 따져야 돼? 짝수 거듭제곱근인지 홀수 거듭제곱근인지. 두 번째,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홀수 거듭제곱근에서 실수인 x의 개수는 항상 몇 개다? 무조건 한 개다. 얘가 음수가 나오건 얘가 홀수 양수가 나오건 무조건 한 개. 되겠어? 이거 엄청 중요해. 따라서 주어진 부분에서 자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풀만 안 붙어. 따라서 기억 틀렸어. 될까요? 니은 2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없다. 아니 홀수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그럼 틀렸어. 16의 4제곱근 짝수 거듭제곱근의 양수네 무조건 몇 개? 2개 풀만 붙어서. 그럼 맞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리을은 맞을까 틀릴까?
자, 9의 4제곱근은 4개다. 잘 봐야 돼. 9의 4제곱근은 4개다. 에이,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실수인 것은 그냥 4제곱근은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4개 맞잖아. 그치? 원리를 맞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1번 문제 너네 내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항상 1번으로 나와.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 왜? 낚이는 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같이 볼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뚜루뚜뚜뚜뚜뚜뚜. 짜라라 짜짜짜짜짜. 자, 2번. 자, 우선 지우개 단어 바꾸고. 자, 뭡니까? 이거 연산하래. 아까 있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적 형태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래. 답을 찾으래. 하나씩 봐야 돼. 자, 1번. 자,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 항상 이런 거듭제곱근 연산할 때 뭐부터 봐라? 같은지 안 같은지부터 봐야 된다. 안 같으면 성질적인 내용을 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같잖아. 같으면 뭐 해도 돼? 그냥 세제곱근 2 곱하기 4. 그러면 세제곱근 8 나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세제곱근 8이야? 오, 세제곱근 8은 2의 세제곱이겠네. 될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주어진 부분. 자, 이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4는 몇이야? 2지. 어떻게 금방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제곱이니까. 그럼 우리가 배울 때 배웠어. 루트 안의 제곱은 나온다고 배웠지?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다? 얘도 2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꼴 안에서 예를 볼 수도 있겠네요. n제곱근의 a의 n제곱은 뭘까? 그럼 하기 전에 얘 몇이야? 그치. 왜? 짝수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짝수 뭐 양수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 이제 뭐 배웠어? 홀수 거듭제곱을 넣을 수도 있잖아 이거.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값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A,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A 절대값이. 미안해. 뭐 이거 자꾸 틀리냐? 미안해. 자, 얘는 언제? n이 짝수일 때. 얘는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건 음수건 관심 없어. 그게 나오면 돼. 근데 n이 짝수일 땐 루트처럼 보면 돼. 여기가 짝수인 경우는 무조건 루트에서 얘 양수만 나왔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절대값 씌워서. 되겠어? 이 내용은 아예 하나의 개념 성질처럼 꼭 기억을 하자. 잊어버리면 밥 먹지 마. 따라서 뭐가 되겠어 얘는? 그냥 2 나오죠. 1번 맞아 그래서. 1번 맞는 거야.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됐죠? 자, 2번. 자,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64를 계산하랍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딱 뜨인다? 얘부터 봐보자. 64 먹고
4의 세제곱 아니야? 그치? 그러면 좀 전에 썼던 저 거듭제곱근에 대한 거 썼을 때 뭐 되겠어? 이게 4 나오네? 맞나요? 그 모델에는 세제곱근 2 곱하기 4 쟤랑 똑같잖아. 따라서 얘는 2. 따라서 2번도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옳지 않는 거 찾을 거니까 안 돼. 안 돼. 됐죠? 자, 내용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세제곱근 8분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정리가 돼요. 8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럼 써주면 뭐 돼?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홀수일 때 그냥 A값 그냥 나와도 된다. 양수건 음수건 관심 없다. 따라서 뭐 되겠어? 쟤는 2로 나올 거고 쟤는 왜 2야? 3이지.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되겠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3번도 맞는 말이야. 어허. 될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있죠. 자, 4번. 오, 쟤는 뭐 해야 돼? 자, 세제곱근 5 곱하기 루트 5분의 1의 6제곱. 아까 지수법칙에 따르면 얘는 따로따로 해도 되지. 세제곱근 5의 6제곱. 쟤는 루트 5의 6제곱분의 1. 써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해. 자, 루트 5를 6제곱, 루트 5 6번 곱하면 뭐 되겠어? 125. 그렇잖아. 왜? 루트 5 제곱이 5잖아. 그치? 돼요? 그럼 125 나와. 근데 이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 더더군다나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안 보이지? 이럴 때 뭘 쓰자? 이럴 때 지수의 확장성을 써주면 되게 편리해진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그치? 그럼 얘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써도 돼? 5의 3분의 1제곱의 6제곱. 쟤도 뭐가 되겠어? 5의 2분의 1제곱의 6제곱. 나중에 하다 보면 거듭제곱근 성질에 대한 연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지수꼴로 바꿨어. 왜? 지수꼴로 바꿨으면 지수법칙은 되게 편하거든. 내용 자체가. 그럼 뼈나죠. 뭐가 되겠어? 괄호에 대한 지수법칙은 지수끼리 곱한다. 뭐 돼? 5제곱. 쟤는 5세제곱. 약분되죠? 끝나와. 5분의 1. 따라서 답은 4번인 거야. 근데 5번 연산도 좀 궁금할 거야. 답은 나왔어. 됐죠? 자, 이런 부분들. 자, 뭘 갖다 썼다? 요거 갖다 쓰면 아주 편리하게 문제가 풀린다. 되죠? 자, 그러면 5번. 답은 벌써 나왔지만 5번에서의 연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으쌰. 뭐이니? 어메 복잡해라. 저 나눗셈이니까 뭘로 할까요? 분수식 있을까? 그게 낫지 않을까? 자, 루트 2 곱하기 4제곱근 3. 쟤도 세제곱근 4루트 2 라고 바꿔 씁시다. 자, 될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주어진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조금 이제 여기는 꼭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내용이 정해진 건 없어. 안타깝지만. 근데 여기 3이라고 썼니? 4 아니니? 반대로 썼네. 딱 정해진 건 없어, 솔직히. 얘들을 갖다가 꼭 이렇게 풀어야지만 답이 나와? 아니, 이거는 갖다 쓸 수 있는 성질들은 다양해.
어떤 걸 먼저 쓰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부터 진행되면 더 좋을지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 쓸 건데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복잡해서 쟤네를 갖다가 조금 그래서 보통 아까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얘네 쓸 때 지수법칙 쓰면 좀 편리하다. 거듭제곱근 연산이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살짝 바꿀 거야. 돼요? 되죠? 될까요? 왜 3분의 2? 아, 될까? 그러면 얘네들을 좀 정리하면 뭐 되겠어? 그 안에서 지수법칙 쓰면 자 똑같은 밑을 갖는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지. 그 1 있는 거지. 그럼 몇 되겠어? 2에 3분의 5제곱 쟤도 세제곱근 2에 2분의 5제곱 돼요? 가능하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뭘 갖다 쓸 수 있다? 이거. 그럼 뭐 될까요? 정리해주면 쟤는 2의 3분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 쟤는 2의 2분의 5제곱에 3분의 1제곱 되겠어? 그럼 뭐 될까? 주어진 거 분자 2에 자 괄호에 대한 지수법칙 지수끼리 곱하지 얘도 마찬가지 똑같네 답 1 됐나 여기까지? 물론 다음처럼 지수꼴로 바꿔 쓰지 않고 저 안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만 써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가 해본 결과 거듭제곱근만 갖고 문제 풀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하게 복잡해. 나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다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좀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됐죠? 자, 여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성질을 어떻게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론 연습은 해봐야겠지만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자, 2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거듭제곱근의 연산의 성질과 지수법칙에 대한 어떤 유용성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3번 갑시다. 으쌰. 자, 3번. 자, A 숫자 있고 B 숫자, C 숫자 있어. 대소관계를 따지래. 자, 아까 뭐였었어? A가 B보다 작으면 N제곱근 A의 값이 N제곱근 B 값보다 작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게 금방 나오려면 뭐 돼야 돼? 같으면 금방 찾아. 그쵸? 근데요, 쟤는요, 달라요. 자, A 다시 쓰면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2 있는 거지. 거듭제곱근의 성질 뭐였다? 저 거듭제곱근 곱해도 된다. B는 그냥 자 그럼 C는 요거밖에 2 있는 거야. 따라서 뭐다? 6제곱근 10이다. 되겠습니까? 이래버리면 비교하기 너무 힘들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거듭제곱근 똑같아. 그러면 A하고 B만 비교하면 돼. 얘는 거듭제곱근도 달라. 안에들은 숫자도 달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쓰자. 어떻게 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 거듭제곱근으로 쓴 거보다 지수꼴로 쓴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 누가 더 크다 작다가.
그래서 주어진 건 어떻게? 5의 4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10의 6분의 1제곱. 되나요? 근데 아직 안 돼. 왜? 지수도 다르고 밑이 다르니까 비교가 안 돼. 크기에 대한 대소 비교라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뭐 밑이 똑같은데 지수가 크니까 컸나 봐. 아니면 지수가 똑같은데 밑이 크니까 컸나 봐.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다 다르잖아.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고 비교 안 되죠. 그래서 무언가 같게 만들 거야. 그럼 어디를 같게 만드느냐? 밑을 갖다가 공통으로 똑같이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 난 어디에? 지수에다가. 어떻게? 자, 잘 봐. 우선 결론부터. 써도 돼? 써도 돼? 써도 돼? 되지?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통분 예, 돼요. 왜요? 이걸 살짝 고치면 했더니 지수가 같아졌어. 지수가 같아졌어. 이렇게 정리했더니 비교 대상이 생겼어. 같아. 그럼 우리 뭐만 비교하면 돼? 얘네만 비교하면 되지. 누가 더 큰지. 왜?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큰 거 아니야. 얘 몇이야? 100. 얘 81. 쟤 125. 돼요? 누가 제일 커요? A. 그 다음에 C. 제일 작은 거 B.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다. 어우, 3번 문제 좋다. 되겠습니까? 자,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3번은 다음처럼. 자, 넘어갑시다. 자, 이해되죠? 자, 다음 4번. 자, 지금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개념화 시켰던 거듭제곱과 지수에 대한 연산 방법과 쓰임새 어떻게 갖다 쓰는가. 여기는 이제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지만 형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오, 연산하래. 연산하래. 감사하게도 다 지수로 써놨어. 그럼 정의만 되겠네.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연산이 좀 쉽게 되려면 딴 거 없어. 성질 형태만 잘 갖다 쓰면 돼.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요 값들에 대한 거듭제곱근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 자, 다 했으면 뭐가 될까요? 5분의 우선 냅두자. 27의 2분의 1제곱. 자, 잘 봐. 요거 지금 음수 거듭제곱이야.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음수 거듭제곱은 뭐로 쓸 수 있다? 역수로 바꿔 쓸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즉 주어진 부분에서 얘기 기억나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2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야? 역수야. 그럼 주어진 거 어떻게 쓸 수 있어? 27분의 125의 3분의 1제곱 하고 바꿔서도 된다 안 된다? 되겠지? 다음 요거부터 건들자. 여기 있는 지수와 요 지수 괄호에 대한 지수 법칙 쓰면 되겠네. 괄호에 대한 지수 법칙 뭐 쓸 수 있다? 곱하는 거지. 그렇지? 곱하면 어떻게 돼? 3약분. 오호. 이죠. 그리고 지금 지수 똑같잖아. 어떻게 써도 돼? 된다 안 된다? 가능하죠. 약분되죠? 125 몇이야? 5의 세제곱이지? 약분하면 25. 그치? 근데 25 뭐야? 5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답은 5. 끝. 물론 이거는 설명하려고 길게 쓴 거지 너네들은 연산할 때 금방 짧게 끝나. 형태가. 됐나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지? 아우 쉬워. 아직은. 오케이? 콜? 됐죠? 자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쉬워요. 자 다음 쭈루루루루 쭈쭈 으쌰. 지은이 너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막 하지 말고 지금 그 개념을 정말 잘 잡아야 돼. 내가 너 수업하면 느꼈던 거는 개념이 뭔가 빵꾸가 되게 많이 나 있어. 이게 문제 푸는 것에 대해만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정말 잘 잡으면 그 다음 응용이 잘 될 거니까. 알겠지? 자, 5번. 오, 복잡해. 다음을 간단히 해라. 다음을. 자, 저거는 어떻게 볼까?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어차피 답도 지금 보면 거듭 제곱에 대한 지수꼴로 써있지? 그럼 쟤도 지수꼴로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진 걸. 자, 얘는 어차피 밖에 2 있어요. 아, 이거 그냥 쓸까, 이렇게? 루트. 4제곱 근 A. 자, 얘가 문제인 거라. 이건 어떻게 쓰자? 이거 어차피 고백꼴로 다 찢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루트 A. 루트 A. 루트 A. 라고 쓰셔도 됩니다. 됩니까? 왜요? 왜긴? n제곱근의 네모값과 n제곱근의 세모값은 무조건 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A 양수잖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지. 즉 쟤는 8제곱근 A, 2제곱근 A, 4제곱근 A, 8제곱근 A 써도 되겠지. 가능하죠? 뭘 쓴 거야? 지수법칙. 아니 거듭제곱근의 성질. 뭐 있었어? m제곱근 n제곱근 A는 mn제곱근 A와 같다. 이걸 쓴 거죠. 자, 성질은 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가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간단하게 개념 잡고 문제 풀다 보니까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써줄 거야. 되죠? 뭐 돼요? 제가 쓸 수 있죠? 그 다음 뭐 할까? 지수로 바꿔야죠. 자, 지수를 확장시킵시다. A의 8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A의 8분의 1제곱. 그러면 밑이 전부 다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들에 대한 곱셈이니까 쟤는 뭐야?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겠네? 그럼 뭐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면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면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면 1이겠지? 그럼 몇이야? A. 끝. 답 4번. 자, 다음처럼 보시면 되겠네. 자, 될까요? 콜? 오케이. 자, 얼핏 보면 뭐 어렵지도 않고 뭐 할만한 것 같고 시험에 나올까 싶은 느낌도 들고 잘 나오죠. 연락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게 문제인 거라. 자, 다음 6번. 아이고 좀 신기한 문제다. 으쌰. 자, 먹고 5의 8제곱을 A라고 하고 8의 6제곱을 B라고 하자. 조건이야. 자, 뭐 할 거야? 200의 10제곱을 A하고 B로 나타내래. 그러면 A하고 B로 나타내려면
5의 8제곱이 있어야 되고 8의 6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 주어진 200의 10제곱을 쪼개서 얘가 나와야 A를 쓸 수 있고 요게 나와야 B를 쓸 수 있지. 근데 이 200의 10제곱을 쪼개가지고 5의 8제곱 너무 복잡해. 8의 6제곱 더 복잡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자? 조금 대상물을 좀 바꿔보자. 200의 10제곱을 소인수분해적인 내용으로 쪼개가지고 쟤네 만들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나 이렇게 보려고. 5는 A의 8분의 1제곱. 자, 8의 6제곱이네? 이렇게 써도 되죠? 2의 세제곱에 6제곱. 근데 2의 세제곱에 6제곱이 몇이야? 2의 18제곱이겠지. 그렇죠? 따라서 2를 B의 18분의 1제곱 바꿀 거야. 자, 5의 8제곱과 2를 끄집어내기는 힘들죠. 2의 뭐야? 8의 6제곱을 쪼개기 힘들지만 5하고 2로 만든 건 쉽거든. 그치? 그래서 주어진 200의 10제곱을 5하고 2가 나오게 만들라고. 그럼 뭐만 하면 돼? 소인수분해만 하면 돼. 200이면 뭐야? 2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면 4 곱하기 25 따라서 뭐가 돼? 2의 세제곱 5의 제곱의 10제곱이지. 됐나요? 그럼 끝났네요. 2의 30제곱 5의 20제곱.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5 대신에 A의 8분의 1제곱 넣으면 되고 2 대신에 B의 18분의 1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정리하시면 A의 8분의 20제곱이면 2분의 5제곱 18분의 30제곱이면 3분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3분의 10제곱 아닌가? 3, 6 6, 3, 6, 5구나. 이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그래서 요 6번 같은 계열의 문제도 되게 출제 많이 돼. 학교 시험에. 내용 되겠어?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지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자,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이상한 n 붙은 이상한 루트 비상을 배웠어. 그래서 뭐 n 거듭제곱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보여. 자, 어떤 연산의 방법과 성질을 배우긴 배웠는데 뭔가가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뭐 떠올라야 돼? n 거듭제곱근 전부 다 지수꼴로 바꿔 쓸 수 있다.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수꼴로 바꿔서 지수적인 내용으로 지수법칙을 써서 연산하면 돼. 이게 목적이 오늘의 배운 내용이 하나야. 새로운 n 거듭제곱근을 배우긴 배웠지만 실제로는 지수적인 연산을 했다라는 것이 목적인 거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간에 뭐만 딱 결합시키면 돼? 얘만 결합시키면 되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에 딱 초점이 이 하나야. 왜? 바꿔 쓰면 지수법칙 쓰면 되니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만 초점 맞추고 오늘의 이 핵심인 거야 이게. 되겠어?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고쳐서 이거 얼마나 잘 갖다 쓰는지만 연습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목적이다 보시면 돼요. 오늘 1강의 목적은 다 이 하나인 거야. 됐죠? 자, 1강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